제가 주윤발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별명도 한때 그랬으니 아주 상관없는 이름은 아닙니다. 저는 남들 대기업에서 팍팍 잘려나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아직 건재하게 조용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어지간하지 않으면 굳이 말하고 꼬투리 잡는 성격이 아니라 두루뭉술 잘 어울리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럽니다. 사람들 남이 뭐라 하면 고분고분 듣나요 어디. 10번 중에 하나라도 빽 하고 틀어지면 골치 아파져서 그냥 그때 입이 좀 근질거려도 눈 질끈 감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다음에 보면 또 마음이 다른 게 내 기분이라도 이상하게 높낮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음에 보아도 거슬리면 그땐 슬쩍 이야기 꺼내는데 보통은 참을만 합니다. 이런 제 성격이 답답하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아래로 말 안 나오고 심가는 편합니다. 저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기분 더럽거든요. 그러고 보면 마음에 따라 사람 싫고 좋은 것 갈리나 싶으면서도 싫고 좋은 것이란 게 딱히 딱 일정한 틀에 박혀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음치라도 누구는 귀엽고 누구는 그냥 벼락 때려서 입 좀 다물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대리 직원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은 사무실에서 하는 짓이 참 이쁜데 한 녀석은 좀 밉습니다. 둘 다 노래 더럽게 못 부르는데 사무실서 이쁜 녀석이 회식날 제 옆에 붙어서 마이크 잡으면 제 심정이 딱 벼락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서 별로 안 이쁜 대리 녀석은 같은 음치라도 오묘하게 재미나고 귀엽습니다. 그러게 제 마음인데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한결같이 미우면 어디 같은 직장 다니겠나요? 회식날만이라도 이쁘니 다행이고 한창 미울 적이면 일부러 회식날 떠올리며 삭힌답니다. 이런 저를 가끔씩 울컥증 돋게 심장을 쿵쾅거리게 요동을 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장인 어른입니다. 아내를 생각하며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장인 어른 보고 뛰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잘못된 만남으로 장인 어른 때문에 제가 아내나 장모님께 체면이 안 섭니다. 남들은 사위가 딸 주십시오 하면 장인 어른이 되네 안 되네 하실 때도 사실 저는 장인 때문에 이해하고 결혼에 말어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인어른이 사고를 치고 범법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 그러신 건 아니죠. 그냥 어울리다 보면 제가 휩쓸려 욕을 먹고 체면이 100점씩 깎여서 그러는 거죠. 사람은 참 좋은 양반입니다. 정도 많으시고 저를 엄청 예뻐하셔서 장인어른 친구분들이 제가 뭐뭐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인어른이 우리 맞사위 이거 좋아하니 싱싱하고 괜찮은 거 볼 적이면 사갖고 오면 내 돈 줌세 하셨다는데 그분들이 돈 받으시겠습니까? 내 사위한테도 잘 못하는데 남의 사위 챙기고 있네 너털웃음 지어 보이시면서도 물 좋아 보이더라며 사가지고들 오신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감동할 게 아닌 게 장인어른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비스름합니다. 그래 이 양반이 제 핑계대고 장목 구슬려서 술판 까신다는 거죠. 같은 술이라도 장인하고 마시면 취하지도 않고 또릿한 게 사실 장인어른이 허허실실 어수룩한 척 하시지만 제갈량은 못 되어도 사마이 정도는 되는 분이십니다. 제가 왜 사마이라고 하냐면 어딘가 묘하게 모자라고 마무리가 약하십니다. 그렇게 장인 보통 분 아니신데 하는 맘에 방심하고 휩쓸리면 꼭 제가 욕을 먹는 겁니다. 안 말리고 뭐 했냐고. 저는 사위인데 뭐 하자시는 장인께 또 어떻게 바득바득한 어깃장을 부리겠습니까? 보면 이상한 것을 권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곤조곤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런데 괜찮아 하시니 제 나름대로 고심 끝에 그럴까요? 하고 따르면 결과가 과히 안 좋으니 이 정도면 악연이다 싶은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아내는 연애 2년 결혼 12년 되어가는데도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장모님은 장인어른 아주 귀한 목숨이라고 또 애지중지 더하십니다. 장인어른의 방패막이 되셔서 어째 사위나 장인이나 수준이 똑같냐고 하시는데 또 아내는 차마 본인 부모께 제 편 들어주는 불효녀는 아니라 장인 한 소리 들을 동안 저는 모녀에게 10소리 듣는다죠. 물론 제 대장이 장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 다행히 길게 혼나진 않습니다.
뭐 차마 장인을 나무랄 수 없어 제가 자타공인 동네 북이 되는 건데 장인어른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무시무시한 사연을 저는 장모님께 직접 결혼 허락 받으러 가 들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와 제가 무면허로 속도 위반 사고를 내서 죄인으로 입성을 했을 당시 아버지에게 손주 살리려면 50만원 내나 보쇼하고 백화점에서 바리바리 사들고 나름 머리 굴려 동네 입구 공중전화에서 10분 내로 간다 통보하고 예비척으로 들이닥쳤는데 안방에서 한참을 꼼지락거리며 나오신 장인어른은 속도 위반 사실에도 딱히 화를 내시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한창 때 건강한 남녀가 붙어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하시며 동그란 눈을 반짝이시며 눈웃음을 짓던 장인어른은 장모님께 옆구리를 꼬집히신 후 갑자기 어쩔 거야 이 노릇을 하시며 화를 내셨고 저는 시나리오대로 넙죽 엎드려 몸이 가루가 되도록 따님 먹여 살리고 아이도 낳고 잘 키우겠습니다. 제2의 어버이로 아들이 되어 충성하며 잘 모시겠습니다. 외치고 유급무원 허락만을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속에 장모님의 하소연 같은 넋두리와 호통 속에 양반다리로 한껏 점잖은 모습으로 앉으신 장인어른의 발이 보였는데 양말이 짝짝이셨습니다. 한쪽은 검정색, 한쪽은 짙은 남색으로 심지어 망사였죠. 당신은 긴장 상태라 웃음도 안 나고 과연 내가 초읽기로 방문 통보를 해서 많이 놀라신 모양이다 했는데 그게 원래 장인어른의 평상시 모습으로 이후 윗도리 뒤집어 입기나 고무줄 반바지 거꾸로 입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셨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된 거 잘 살아 라는 말로 허락을 해주시자 장인어른의 발가락 꼼지락거림도 멈추고 그렇게 저희는 뱃속 아이를 축복 속에 거둘 수 있는 면허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는 이미 프리패스권을 따놓은 상태라 당시 임신 극초기인 아내와 약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무리하지 않게 결혼식을 하고 투덜대는 아내 달래 옆 동네 경주로 남원으로 태교 겸 4박 5일 신혼여행을 했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신호 위반하고 남의 집 귀한 딸 제 컨디션도 아니게 모셔오게 한 우리가 죄인이시라며 무조건 배알 빠진 녀석처럼 살라고 엄명을 내리셨고 저 역시 입맛 하나 제 욕심 부리지 않고 받들어 모셨습니다. 신행에서 돌아오니 처가에서 준비해 주신 이바지가 도착해 있었고 저희도 닷바지로 주렁주렁 챙겨 놓으셨더라고요. 딸 도둑놈인 제가 뭐가 예쁘다고 보내주셨는지 한눈에 보기에도 휘황찬란한 이바지 음식에 하룻밤 집에서 푹 퍼져 있을까 하다 쫓겨나듯이 처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닷바지 음식 챙겨가라 부른 것이었죠. 음식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투덜투덜 속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나르는데 언제 챙겼는지 제 색시가 제 입에 고기 완자랑 잣 박힌 육포를 넣어주는데 이 맛에 결혼하는구나 씩 웃으며 돌쇠처럼 또 짐을 날라댔습니다. 이거 봐라. 우리 엄마가 챙겨 넣은 모양인데 어머니가 이거 너 해라 하시고 주셨다? 어디서 입을 들이대지? 택도 없어요. 이건 어머님이 윤발이 주지 말고 이쁜 애기랑 나랑만 먹으랬어. 야구르지롱. 요건 칼집이 다 들어가서 조금만 씹어도 살살 씹힌다. 안 그래도 패백대 오징어하고 문어 내가 절반은 먹었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오린 거야. 오빠 몰랐지? 하여간 우리 엄마 이걸로 나 어릴 때부터 부업 쏠쏠 하셨는데 이런 거 봤어? 대한민국 통틀어 문어오림 최고 장인이야 하여간. 그리고 그중에 최고가 내 결혼식에 올라간 거 아니야. 근 2주를 디자인 짜시고 문 닫고 계시더니 2단 원앙을 만들어서 오셨지 뭐야? 패백 올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덕담하시는데 자꾸 시선이 꽂히고 침이 고이는데 어머니가 알아채시고 원앙 한 마리 내 치마폭에 던져주셨잖아. 아버님은 아깝다 하시는 눈치셨는데 안 서운해. 나라도 그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뭐. 내가 그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 바지에 또 해주신 거야. 이쪽 어머니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산 줄 알았는데 사돈이 하신 거냐고 엄청 놀라시네. 물론 나도 이런 완성품 입에 댄 건 실패장 아니면 어림도 없었지. 애기 덕에 이쁜 걸로 먹네. 씹을수록 감칠맛이 아주 착착 도네 돌아. 사실 신혼여행 가는 차 안에서 제 아내는 육포 자르지도 않은 한장하고 패백 원앙 한 마리를 야금야금 다 드셨더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모님이 부탁받은 문어는 엄청 비싼 거라며 문 잠궈놓고 작업을 하시고 삼남매에게 자투리 한 조각 준 적이 없으시답니다. 맛들리면 안 되고 손님 속이는 거라고요. 결국 막내 처남이 한날 손을 댄 모양인데 그 빈 조각 하나로
반값만 받고 끙끙 앓아 그 후론 생각도 못했답니다. 드디어 본인 결혼식 날 패백의 친정어머니 작품 올라가도 내 것이 아니려니 포기하고 있었는데 용케 우리 어머니가 눈치채시고 옛다 하고 던져주신 게죠. 그래서 저도 한입 달란 소리 안 했는데 손톱만한 조각 하나 얻어먹고 다 아내 뱃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 아기가 먹는 거라 아깝진 않았습니다. 뭐 문어가 문어죠. 외할머니 정성 그대로 흡수했는지 우리 장남이 문어 오림처럼 속눈썹도 길고 풍성하니 제법 미모가 좋아 아이돌 하라느니 모델 시켜보라느니 소리 좀 듣고 컸습니다. 지금은 좀 시커매졌지만요. 당시 처갓집에 도착하니 또 우리 닷바지 음식에 흐뭇해하시면서 술상이 거하게 펼쳐졌는데 고급 기술인 패백 오림으로 한살림 맡아 하셨다는 장모는 정말 장인어른을 극진히 챙기시는 모습이 부러울 정도로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챙기시면서도 그 연세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지선이도 저 잘 챙기긴 하지만 장모님에 비하면 발치도 못 다릅니다. 그걸 보는데 제 눈에서 또 부러움이 읽혔는지 아니면 좀 어리바리한 장인어른에 대한 경고인지 장모님이 제게 엄포를 놓으시는데 장인이 실수도 작고 순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지만 절대 탓하지 말고 그저 매사 감사하고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언제 가도 갈 사람이라면서요. 제가 깜짝 놀라 지병이라도 있으시냐 여쭈니 그제야 말씀하시는데 참 말씀 들으니 안 믿는 마음이 90% 정도 되는데 그 10%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이 큰 거죠. 실은 내가 휴가 나온 장인하고 연애할 적에 말이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신동소리 듣고 자랐다는 사람이 영 허술하니 나사가 보통 빠진 게 아닌 거야. 이 양반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데 자세히 말을 안 이어서 몰랐어 나는. 휴가 끝나고 들어가니 외롭고 허전하기는커녕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 뒤치다거리 안 해도 돼서 그런 거였지. 말도 마. 휴가 나온 3일 동안 만났는데 아주 진이 빠졌어 내가. 내가 애기 보모를 하는 건지 연애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잠깐 눈 돌렸다 보면 국물 마신다고 하다 죄 뒤집어 쓰고 앉았고 영화 데이트 한답시고 가면 먹을 거 사러 가서는 종종 뛰어오다 바로 앞에서 팍 엎으면서 지발에 걸려 쓰러지고 내가 안 그래도 군대 가면 뒤통수 쳐야지 하고 있었거든. 이 사람은 용기도 없어서 군대에서 도망 나오는 것 같은 건 생각도 못할 사람이라. 게다가 알고만 지내던 오빠가 모처럼 내려왔는데 어찌나 또릿또릿하고 밥풀 하나 안 흘리고 깔끔하게 먹는지 내가 반했어. 그 오빠도 나보고 언제 이렇게 컸냐며 눈빛이 슬그머니 변하는데 그래 잘됐다. 내가 후딱 결혼해서 서울로 날라버리라고 했지. 그런데 하필 이 인간이 말년 휴가라며 나와서는 어차피 자기는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한 게 실은 군대에서 몹쓸 것이 붙어서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그 천재 소리 듣던 양반이 이렇게 얼뜨기가 된 거라네. 세상에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 나보고 잘됐다고 자긴 텄다고 그 남자 따라가라는데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 가는 거라도 봐야지 내가. 그 정성인지 혼자 살아남았어. 지금도 나 때문에 산 거라며 내 말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잖냐. 줄줄줄 푼수처럼 앞가림은 못해도 나쁜 인간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지. 넷인가 다섯인가가 죽었다는데 살아있는 게 얼마나 용하냐. 하도 칠칠이라 귀신도 딱해서 봐주는 건지 뭔지. 무슨 소린고 하니 군대 갔다가 사연 있는 폐추소에 연루되어 그러시다는데 듣는데 등골이 오싹한 게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참 이게 거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에겐 과학이니 미신이니 전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공포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처럼 군부대도 음지에 들어서 있어서 뭐가 빵 터지면 장난 아닌데 참 짬밥 없던 시절 장인어른이 재수없게 연루가 됐던 겁니다. 말도 말어. 한가위 앞두고 많이 싱숭생숭할 적인데 우리 중대장이 분대장 하나하고 병장하고 상병 둘하고 밖에서 노닥거리다가 뭔 작당을 한 건지 갑자기 나를 지목해서 데리고 나가는겨. 부대 맨 끝에 나 들어오기 전에 사고가 있었던 초소에서 자꾸 연락이 온다고 점검하러 가자는 거야. 거기는 사고 이후에 완전히 없는 취급에 없애야지 하고 있던 데란 말이지. 왜 나지? 하면서 또 나오라니까 나갔지. 내가 그때 뭔 힘이 있간? 내가 바로 이등병 사수한테 들은 바로는 군대 오기 전에 어머니 병으로 잃은 녀석이
애인이 다른 남자 생겨서 도망가고 정신을 놓고 있다가 굴렀다나 총 맞았다나 비암에 물렸다나 모르겠는데 다음 교대자가 여서 뭐해 하고 흔드니 맥없이 푹 거꾸러져서 갔다는 곳이거든. 거기가 귀신집으로 유명했지. 부대에서 제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옆 초소 근무자가 자꾸 이상한 소리 들었대서 없앨래도 이상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부대에 안 좋은 일이 터져서 철거도 못했대야. 거기다 무당 아들 하나가 신병으로 와서 아무도 뻥끗 안 했는데 거길 보고 혀를 탁 찼다는데 미신이라고 생각해도 폐가는 위험하니 그쪽으론 가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술 자시다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어쨌는지 거기다 나를 담력 훈련이라며 들이민 거요. 아우 속 다 진짜. 그때 생각만 해도 피가 마르네. 듣는 저 역시 침이 꿀꺽 넘어갔는데 이렇게 어리바리한 장인이 실은 신동 소리 듣던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사건 하나로 이렇게 되셨다는 말에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내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눈이 동그래져서 장인 어른을 보느라 먹던 입을 멈추었으니 실로 대단한 이슈였죠.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아주 잘 알아. 너희 아버지가 말이다. 순진하게 윗전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나선겨. 이 사람도 듣기만 했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곳이라 호기심도 있고 똑똑한 머리로 촤락 기현상에 대해 뭘 풀어나 볼 생각이었던 모양이지. 거기서 중대장하고 분대장이 지들이 먼저 솔선수범한답시고 올라갔디야. 안 그래도 윗대가리에다 술까지 자시다 왔으니 호승심을 누가 당하겠어. 그런데 분명히 있는 데서 흉가까지 기어가도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인데 4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별 기척도 없고. 안 그래도 근무 서는 놈은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눈만 대록대록 굴리고 있는데 병장이나 상병이야 편한 대로 노닥노닥 군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도 이 양반은 군기 바짝 들어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부동자세로 있었다는데 영 안 되겠는지 네 아버지한테 병장하고 상병 둘이 본인들이 가볼 테니 20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면 너도 올라오니라 하고는 넋 빠진 윗전 2개 찾으러 간 거지. 천벌을 받은 겨 그냥. 그 양반들이 가니까 안 그래도 보초서던 옆중대 사람이 그랬다는겨. 아까부터 그 흉가 초소에서 시시덕 웃는 소리가 나더니 뭔 사달인지 모르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시커펴 아니여. 사람 맴이 불안해지니까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 중요한 건 내가 시계를 안 차고 나왔어. 여기 간다고 말이나 해줬관.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옆중대 사람이 날 툭 치더니 초코바 하나를 주더라고. 그게 얼마나 고급품인데 이런 걸 주나 싶어 얼른 받아먹었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겠어. 너무나 달달하고 맛나서 나도 정신을 빼놓고 있었는데 초코바가 얼마나 크기나 하간? 입에 오물거리고 있는데 5이서 내려오는겨. 아무튼 그 5이 왔으니 됐고 그렇게 별 말도 없어서 그렇게 내려왔지. 그런데 아무래도 여름이고 산에 올랐는데 다들 허해가지고 땀 한 방울이 없었어. 이상타 하는 생각은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 다들 멀쩡하게 별일 없었다고 해서 아하 요것들이 다 권리려다 실패해서 시무룩한 거구나 하고 나도 말았어. 그렇게 보고도 없이 그날 밤 일은 소리 소문 없이 묻혔지. 그런데 그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중대장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남의 집 담벼락 받고 갔다는 거야. 출근 전 아침밥 잘 먹고 똥도 시원하게 잘 싸고 인사까지 잘하고 관사에서 부대까지 5분 거리에서 그렇게 간겨. 거기가 우리 부대하고 다른 부대 장교들 아파트라 평소에 주민들이 오죽 바글거리겠냐고. 사고 나자마자 바로 내달려 뭐라도 해볼랬는데 이미 누가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몰골이었다는 거야. 누가 이상한 걸 먹였나. 그 건강한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고 이상한 소문도 많았다더라고. 에휴 끔찍혀.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뭐 장인어른을 의심한 건 아니고 군대마다 하나씩들 있는 괴담이라 들으면서 의심 반 시큰둥 반이었는데 장모님이 촉촉한 눈으로 장인을 보시면서 마치 세상 소중하고 귀한 사람 다루듯이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싹 쓸어내리고 애가 닳는 바람에 저도 점점 홀딱 빠져버렸지 뭡니까. 게다가 은근히 그 초소에서 장인을 골려줄 생각이었던 모양인데 정작 호들갑도 안 떨고 내려온 중대장이 너무 빨리 심장마비로 간 게 기존에 듣던 겁주기 괴담과 달라 예상 밖이라 점점 빨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장인에게서 소름이 돋아있는 것을 발견하곤 차마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젊디 젊고 팔팔한 중대장이 그렇게 간 이유, 우리 나머지 5은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하던 차에 장례식장에 부대원들이 가네 마네 말이 많았다. 하필 분대장하고 병장놈이 대표로 뽑혔는데 안 가고 싶은 눈치가 빤해도 차마 못 가겠다 뻗대지는 못하고 가서는 조용히 가족분들께 인사만 드리고 왔다는겨. 뭐라 하겠어.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병장이 제대했어. 우리가 그랬지. 중대장은 뒤지게 운이 없고 갈 운명이었나 보다고. 아, 그랬는데 병장이 제대 일주일 만에 뒤졌어. 혼자 그렇게 했대야. 내가 그 병장놈을 아는디 절대로 지가 할 놈이 아니여. 남 놀려먹는데 이골이 난 놈에다 그걸로 스트레스 풀어서 남을 그렇게 할 놈이면 할 놈이지 절대로 지가 할 놈은 아니라고. 그 집 삼촌이 제대 일주일 만에 이 사달이 나니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냐 따져 물었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렇게 둘이 죽어나가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몹쓸 것에게 쫓기는 상상에 살이 쪽쪽 빠져갔다. 분대장은 이제 지 차례라며 시름시름 앓는데 잠자면서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악몽을 꼬대는지 다른 중대원까지 다 깨워가지고 난리를 피우는데